바르콜라가 리버풀 이적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아예 없는 기사는 아닌 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호빈입니다. 유럽 축구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충 윤곽이 잡힌 리그도 있는 반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리그도 있어요. 특히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고요. 아무튼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갖 선수들과 링크가 나고 있는 팀도 있어요. 바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8천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팬들의 평가는 냉정하죠. 특히 윙어 자원을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요. 그렇기에 역시 리버풀과 링크가 가장 많은 포지션은 윙어입니다. 심지어 디애슬레틱은 아예 리버풀이 영입할 수 있는 윙어라는 주제로 여러 선수들을 거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체가 추천한 윙어 자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오른쪽 측면 옵션. 정말 현실 가능성은 개나 줘버린 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은 역시 올리세입니다. 그만큼 그가 좋은 선수다 정도로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할 듯해요. 올 시즌 올리세는 컵대회 포함 55경기에 출전해 25골 28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1개에 육박하는 스탯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시스트 능력은 그냥 미쳤습니다.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 안에서 20도움에 도전 중인 선수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올리세가 유일하죠. 그만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리세가 더욱 대단한 것은 그가 크레그로서의 면모도 갖춘 선수라는 것입니다. 올 시즌 그는 리그에서 총 64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는데 이는 전체 3위에 해당되는 수치죠.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 살라와 올 시즌 올리세의 히트맵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이라면 올리세가 수비 가담이 더 좋은 선수라는 정도? 아마 그래서 계속 거론이 되는 거겠죠? 트랜스퍼 마켓 기준 올리세의 몸값은 1억 4천만 유로, 한화 약 2,46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이언과 올리세의 계약은 2029년 6월까지이며 주급은 약 26만 유로, 한화 약 4억 5,70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요. 현재 소속팀의 위상, 계약 기간, 받고 있는 주급 등 뭐 하나라도 그가 떠날 만한 건덕지가 보이질 않아요. 사실상 찌라시로 보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디오망데 역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엄청난 경쟁이 예상되긴 하지만 올리세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디오망데는 컵대회 포함 35경기에 출전해 13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10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스탯입니다. 디오망데의 장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상대 측면을 파괴하는 드리블 능력이에요. 드리블 한정으로는 올리세보다도 위협적인 선수라는 평가가 많죠. 실제로 디오망데는 올 시즌 리그에서 총 115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팀 동료이자 해당 부문 2위인 안토니오 누사의 67회, 64회로 3위를 기록 중인 마이클 올리세, 60회로 4위를 기록 중인 루이스 디아스를 한참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드리블러인 거예요. 드리블 스탯만 놓고 보면 디오망데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와의 비교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트랜스퍼 마켓 기준 디오망데의 몸값은 7,500만 유로, 한화 약 1,318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와의 계약은 2030년까지이며 주급은 14,000 유로, 한화 약 2,46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디오망데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의 최근 스탠스로 보아 실제 이적료는 1억 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오망데 영입 가능하다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료가 비싼 감이 있기는 한데 현 시점 시장에서 영입 가능한 매물 중 베스트이지 않나 싶어요. 디오망데 또한 리버풀 이적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브라이튼의 민테는 리버풀에게 재정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은 윙어 말고도 보강해야 될 자리가 많으니까요. 올 시즌 민테는 컵대회 포함 34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선수에 비해 확실히 스탯이 떨어지긴 하죠. 일단 민테도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이긴 해요. 특히 시속 36.4km에 달하는 스피드와 실용적인 드리블 스킬을 활용해 상대 풀백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죠. 올 시즌 민테는 리그에서 드리블 성공 62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82회의 도쿠, 69회의 은디아에 이어 3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테가 정말 탐나는 이유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 때문이에요. 히트맨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지를 알 수 있죠. 수비 관련 대부분의 스탯도 동포지션 대비 최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트랜스퍼 마켓 기준 민테의 몸값은 4천만 유로, 한화 약 69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까지이며 4만 파운드, 한화 약 8,060만 원 정도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죠. 여러모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측면 멀티 자원. 일각에서는 좌우 윙어가 모두 필요한 리버풀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은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리버풀이 한 명만을 데려올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바르콜라는 최근 들어, 아니 그전부터도 리버풀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왼쪽 윙어로 뛰지만 오른쪽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선수니까요. 얼마 전 알렉시스 버나드 기자는 바르콜라가 리버풀 의 관심에 흥분하고 있다는 재밌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버나드 기자는 해당 매체의 편집장이라고 해요. 공신력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문제는 이적료입니다. 트랜스퍼 마켓은 바르콜라의 몸값을 7천만 유로로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될 이적료는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가 결코 싸게 판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바르콜라는 이적료 대비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골결은 물론 연계 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드리블 기본 셋에 골결 혹은 연계 중 하나에는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의 크리센시오 서머빌도 좌우 측면 모두 소화 가능한 자원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약점으로 지적되던 수비 가담 능력도 올 시즌엔 완전히 반등한 모습이고요. 또한 혹시라도 웨스트햄의 챔피언십 강등이 확정된다면 서머빌의 영입 난이도는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현재 책정되어 있는 3천만 유로 이하로 데려올 여지도 있고요. 하지만 프림폰과의 동선 문제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플레이 스타일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다시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은 리버풀 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라이프치히의 안토니오 누사도 리버풀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순 드리블 관련 수치만 놓고 보면 올리세와 거의 유사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조금 아쉽습니다. 올 시즌 누사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2005년생이라는 그의 나이가 강점이 될 것입니다. 포텐이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뭐 어쨌거나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전급 윙어가 필요합니다. 전방 멀티 자원. 매체가 거론 중인 선수들 중에서는 좌우 윙어뿐만 아니라 전방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에키티케의 장기 부상에 곧바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로는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유벤투스의 케냔 일디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든은 홈글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리그 적응도 필요 없는 선수고요. 저점이 보장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죠. 다만 뉴캐슬은 고든의 이적료로 8천만 유로를 책정하고 있는데 저는 명백히 오버페이라고 봅니다. 보엔 또한 홈글을 만족하는 자원입니다. 웨스트햄이 강등된다면 저렴하게 데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30대에 접어드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리버풀이 추구하는 영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디즈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기는 한데, 일디즈 얼마 전에 유벤투스와 재계약하지 않았나요? 된다 해도 이적료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마무리.
최근 슬롯 감독의 유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사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리버풀 팬들에게는 물 없이 고구마를 먹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물론 슬롯 감독 거치와는 별개로 윙어 보강은 리버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리버풀에 적합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